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입니다. 잡토피아 TV에 그 일이 알고 싶다. 오늘은 주제가 취준 진담이 되겠습니다. 자, 취준은 뭐냐면 취준생, 취업준비생, 그들의 정말 진솔된 얘기, 제가 보는 또 시각 해서 한번 스토리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울로 코엘료 작가 좋아하세요? 연금술사, 여기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이 세상의 우주는 내 소망을 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어렵죠.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소망이란 단어, 간절함이란 단어를 저는 오늘 제 말씀의 시작 부분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 그 취준 진담에서는 목차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취준생, 그 다음 한번 해보자, just do it now. 그 다음 절대적인 직장 직업은 없다, 내가 바로 인재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취준생은 아시다시피 취업준비생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구직자란 표현보다는 취준생이 더 익숙한 단어로 올라왔습니다. 밀려난 거죠, 구직자는. 왜냐하면 단순하게 구직만 갖고 안 되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취준생으로 약 50만 개 가까이, 46만 2천 개입니다. 이만큼 그 취준생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해당되는 당사자도 많습니다. 단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갈수록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제가 또 걱정스러운 면이 나오는 것이, 이러다가 취준생이 하나의 직업이 아니냐, 엄청나게는 염려되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현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취준 진담에서는 책을 두 권 골라봤습니다. 챌린지 노마드라고요, 신재환 이사님, 교육대학 출신이신데 본인이 관련 없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 인터넷 이사까지 4년 만에 올라간 겁니다. 책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근태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시는데 우리 한 박사님이 쓰신 책이 채용이 전부다.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서 오늘 취준 진담에 대해서 한번 서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정말 최악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취업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은 3월 기준으로 신규 구인 규모가 24.5%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5, 6월로 따지면 이게 뭐 30%, 35%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취준 한파에서 취업 빙하기로 가고 있다. 이게 정말 빙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걱정은 이 취업 관문이 언제 뚫릴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취업 걱정이 2030에게는 가장 지금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기업과 사회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다 소비자들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잠재 중요한 고객, 소비자분들이 수입이 생겨야 소비도 할 수 있고 또 기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이클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무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돌아보니까 IMF 때도 그 다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돌아보면은 그것이 기회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였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긴 호흡을 가지셔야 됩니다. 호흡이 짧을수록 힘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 상황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뭐냐, 도전하는 방식, 내 가는 길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는 기다리지만 말자. 나오는 거 기다려. 내가 가서 두들기자. 또 새로운 걸 하자.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삼다. 긴 호흡을 갖고 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천호식품 김명식 회장님, 또 여행박사, 개인적으로 여행박사 사장님은 잘 알고 김 회장님은 한두 번 제 강의에 오셨기 때문에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스펙과 학력이 중요한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인생을 보면은 부도도 나고, 그 다음 뭐 여행박사 신사장님, 지금은 물론 회사를 매각했지만 200만으로 창업하시고 특이한 분이죠, 굉장히.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 뭐냐, 스펙과 학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깨부신 겁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현실은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걸 부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인생을 긴 호흡으로 보면요, 업 앤 다운,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희망도 있고 좌절도 있는 겁니다. 인생이 계속 쫙 간다. 이 재미없는 겁니다, 인생은. 아마 지금 2030 특히 이분들, 아니면 뭐 4050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회사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슬아 작가라고요. 일간 이슬아입니다. 이분도 누구처럼 어렵게 학교를 졸업했지만 빚만 2,500만 원 학자금 대출한 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야, 글을 좀 쓸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달에 20개 글을 써서 이메일로 보낸다. 그래서 엄청난 이게 히트를 친 겁니다. 스토리죠. 이거 생각도 못할, 저도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사람은요, 궁여지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궁함이 오히려 사람을 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수필집, 에세이도 한 3권인가 내셨죠. 지금은 스타입니다. 소위 유명인사죠. 인플루언서죠, 우리 사회에.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왜? 자기가 한껏 어려움에 들어가서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생각한 게 일간 이스라. 본인이 잡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자, 요 섹션을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옛날에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회를 하면은 이런 걸 많이 요구했어요. 인내심, 끈기, 지속성 이런 거 있는데 요새는 이런 얘기하면 꼰대 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생에서 좋아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Just do it입니다. 저는 now를 합치고 싶어요. Just do it now. 해봐라. 지금 해봐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다 합니다. 근데 오래 못합니다. 아니면은 시작을 못해. 뭐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여러분, 시작은요, 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끝부분을 자꾸 생각하면 안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거 한들 이게 통하겠어? 요새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한들 세상이 날 알아주겠어? 이러면 안 하게 됩니다. 제가 배운 인생 법칙이 있습니다. 오래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래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답은 지속성에 있는 겁니다. 오래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취준생이요, 취업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시간 나무를 베야 한다면요, 6시간을 도끼날을 다듬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8시간 나무 하면 도끼날 가나요? 잠시 가라. 무조건 베고 봐.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막 도끼 탓, 연장 탓 하는 거죠. 본인이 준비 안 했잖아요. 제대로 준비한 거 아닙니다.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도끼날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게 장인인 겁니다. 자, 지피지기죠. 나를 알아야 돼. 상대를 알고. 소크라테스 말이 너무 좋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제대로 아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인지력이라고 그러죠. 메타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제대로 아는 게 메타 인지입니다. 이 시작은 마음가짐에서 됩니다. 열려 있어야죠. 다치면 안 들려. 마음가짐에서 능력이 나와야 돼. 그냥 전문성으로 가야 돼. 여기에 도전과 불굴의지가 불을 지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오래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자,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위기 상태에서는 지름길만 명사가 아닙니다.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학교 밖 세상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정해진 길도 불안한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정규 코스, 이거 다 통하는 거 아닙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죠. 이분은 벼랑간 인생이었습니다. 능력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고 접시 닦기 하고 주유소 알바하고 노력했죠. 자신에게 불지르고 동기부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길이 인생에서 오히려 나중에 돌아오면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죠. 간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말했죠. 모든 사람은 다 천재다. 근데 물고기들을 보고요, 나무 잘 타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점수를 주면은 물고기는 나무 잘 탈 수 있나요? 못하죠.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돼. 우리 되게 사람을 잘못 평가해요. 사회가. 나는 공과대학 가서 인공지능 하고 싶었는데 의과대학을 간다. 점수가 너무 좋아서. 아니, 법대를 간다. 이거 치명적인 인생의 오류고 불행의 시작이에요. 자기가 천재성을 낳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한근태 교수님 책에, 이 책에 나오죠. 축구 선수 뽑을 때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지역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축구를 잘하는 겁니다. 만약 이거 없이 그냥 인맥친 뽑으면은 그 감독이 먼저 잘립니다. 자, 이번 섹션은 절대적인 직장 직업은 없습니다. 우리 되게 절대적인 직장과 직업을 놓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남이 기준입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에게 적합한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핏한 거를 찾아야 됩니다. 내 꿈을 담을 수 있는 거.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오래 할수록 더 좋은 일을 찾을 가장 나한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상대적입니다. 직장을 절대적으로 찾죠. 성적순으로. 이거는 불행해지고 재미도 없고 오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차별이라는 질문이 필요하죠. 나를 특별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뭘 해야 칭찬받을 수 있는 거냐? 내가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가느냐? 내 인생에서 내가 자랑스러운 업적이 뭐냐는 거. 이거는 꼭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를 나답게 할 수 있는 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드 스킬에서 소프트 스킬로 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공평합니다. 먼저 잘한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꿈에서 시작돼요. 목표만 중요한 건 목적이 있어. 삶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이걸 해줄 수 있는 게 책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거나 창업을 하거나 창직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 배운 적도 일해본 적도 없지만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나만의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꿈, 평범함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에 중독되고 싶은가요? 책에, 공상에, 먹방에, 공부에, 새로운 것 해보는 것, 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파스칼의 이 말이 명언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업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걸 좌우하는 게 필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취준생 여러분, 우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럼 필연에만 매달리면요, 세상은 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바로 인재다. 인재만이 인재를 알아본다. 이 책에 나오죠. 그 다음 챌린지 노마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인재는 콘텐츠로, 자소서로, 포트폴리오로 보여준다. 자, 우리 취업 준비한다면요, 기능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런 상황을, 위기의 상황을 계기로 진정한 능력자란 제가 볼 때 하드 스킬도 있지만 소프트 스킬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재가 되고, 또 이 바탕으로 해서 내 실력과 나의 마음가짐,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 퍼스널 브랜드가 생기는 겁니다. 퍼스널 브랜드가 생긴다는 건요, 전공책에만 매달리지 않는 거죠. 실전책, 세미나, 배움, 나만의 준비가 스펙입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차별하죠. 남과 달라야 됩니다. 차별한데 보통 차별이 아니죠. 보랏빛 소가 돼야 됩니다. 세스 고덴이 쓴 책이 보면은 퍼플 카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랏빛 소가 온다. 근데 제가 여기서 농담하죠. 보랏빛 소로도 안 된다. 요새는 핑크색 정도의 소가 돼야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움이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시죠, 여러분. 서두르지 않지만 쉼도 없이. 저는 여기 쉼은 빼고 멈춤으로 바꿔봤어요. 우리가 긴 호흡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차원에서는 서두르면 많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대신에 멈춤도 없어야 됩니다. 오늘 서두르지 않으나 멈춤도 없이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시준 진담 시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구독 버튼 잡토피아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